오늘은 노무현 탈주기 특집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가는 걸 봤던 당사자로서 대통령을 만들기도 했고, 초선 때 노무현 의원은 어땠어요? 다른 초선들과 달랐습니까? 예, 많이 다르죠. 저하고 이제 노동일을 같이 했는데요. 저는 평화민주당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야운동할 적엔 또 같이 하다가 출마할 때는 이제 부산에서 출마하고 저는 서울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당이 달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았기 때문에 노동위에서는 노동위 삼총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러 많이 다녔는데, 한번 현대중공업에 갔는데 거기가 파업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경찰이 많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지도부를 설득해서 맞으면 파업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제 설득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저는 설득해서 이제 파업을 그만하고 조직을 살려야 된다. 조직이 이제 깨져버리면 이 투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붙잡혀 가고 한 1년 감옥살이하고 나와라. 그러면 그래 조직이 산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같이 설득하러 들어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선동을 해요. 더 하라고. 우리 안 맞는 거예요. 조직 깨지더라도 뭐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다녀보면은요, 네. 이 격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나하고 얘기할 때는 가서 설득하자고 해놓고 가서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격정이 있고, 이제 맞으면 뭐랄까, 그러고 웅변 가잖아요. 웅변할 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만큼 잘해요, 웅변을.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명패를 그때 집어 던졌잖아요. 저 같으면 못 던져요. 아니, 던진 건 아니고 그냥 세게 내려놓은 거라고 하시던데요. 아니, 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니, 그때 그래서 의원 시절에 한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서 의원직 사퇴도 한번 하셨잖아요. 사퇴낸 적도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다르냐면요. 부산에서 저도 요번에 이제 알았는데, 부산에서 이제 거리에서 이제 막 이제 싸우다가 막 경찰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6월 항쟁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면은 노무현 대통령 바짝 엎어진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바닥에. 문재인 변호사는 오면은 경찰 잡으면 순순히 잡혀간다는 거예요. 노변은 바짝 너 엎어져가지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그러고, 문변은 잡아가면 살살 따라간다는 거예요. 살살 따라가다.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조서를 보면은 노 변호사는 한 장도 진술을 안 하고 백지래, 백지. 진술 거부를 네, 행사하시고. 진술 거부를 하고. 예. 근데 문변은 꼬박꼬박 답변해.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두 분이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 사무실을 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정치인 문재인의 진화 과정을 지켜서 보셨잖아요. 많이 진화했습니까?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서거하시고 나니까 정치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려고 했었는데, 본인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몇 사람이 한번 점심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때 김 대통령이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뒷일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그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날 듣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날 같이 들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러고도 할까 말까 망설이기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된다 권유를 했고, 저도 이제 권유를 했는데 한참 권유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막걸리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시고 나니까 일반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책임감이 커요. 많이.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해. 뭐든지 이렇게 맡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로 맘먹고 나니까 야, 저 사람이 저런 데가 있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막 열심히 하고
참 인내심이 좋아요. 참을심이. 저 같으면은 막 버럭했을 건데 그런 게 없습니다. 눈만 껌뻑. 그러면서 정 어이가 없어. 그렇게 해서 아주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국민들한테 큰 신뢰감을 주고 본인이 이제 그 선비에서 이제 정치 지도자로 이렇게 거듭난 거죠. 네.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렇게 깜짝 놀랐던 순간 있어요? 믿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학습을 많이 한 셈 아닙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학습을 안 하고 바로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초기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의석도 그때는 그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는 의원들 숫자가 한 4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제1야당에다가 또 대통령의 맞으면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 본인은 아니지만 가까이에서 보신 분이 하기 때문에 언제 아주 많이 하신 분처럼 지금 이렇게 능란하게 아주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이 정부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 양반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하셨잖아요. 뭐 그렇게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던 순간이 있냐 이거죠. 요즘에 맞으면 그전에는 어떤 결단이 느렸어요. 답답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왜 저러나 좀 답답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업무 지시를 탁탁 내리잖아요. 필요한 시점에 시간 끌지 않고 그런 점들이 아주 놀라운 점.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후보일 때나 자연인일 때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관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성실파죠. 그러니까 뭐가 변함이 없고 아주 성실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진국이죠, 진국. 그런 모습이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고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벌써 한 30년을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흐트러진 모습이거나 객적인 모습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초기 예상보다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상보다. 뭐 잘할 줄은 알았어요, 저는. 근데 잘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그 기대치도 넘어설 정도로 현재까지는 이거 왜 잘하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할 것을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것 뿐이다.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뭘 잘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비정상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정말 그 말씀이 진실입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라고 하는 게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억지로 끌어가는 정부고, 맞으면 과포장돼 있거나 이렇게 겉포장돼 있는 그런 정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습이 하나씩 없어지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더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선거 딱 사람 하나 바꿨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느냐고. 예, 그러고 굉장히 오래 하신 분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모두가 그 얘기를 해요. 아직 20일도 안 했는데. 네. 네. 그만큼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제가 봐도 아주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잘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총리님이 혹시 이번 선거 치르면서 울컥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 적 있으셨어요? 이 선거 기간 내내 혹은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저 원래 그렇게 뭐 울컥하는 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네. 총리님 마저 울컥하는 데가 있었느냐? 23일 날 봉화에서 이제 거기에 대통령도 참석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니까 나가서 인사말을 하려고 떡 올라갔는데 머릿속에 그렸던 말이 안 나와요. 울컥해가지고 오늘 8번째 추도식을 맞이해서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와요. 울컥해가지고. 근데 이제 울컥은 안 하고 그 대신 인사말을 짧게 했죠. 짧게. 아니요.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 떨림이라는 게 감흥이 좀 느껴지긴 했어요. 예.
길게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짧게 하고 인사말을 했죠. 신문 기사 혹은 뭐 저녁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혼자 울컥하시고 그런 순간은 없으셨어요? 뭐 당연히 이길 걸 이겼는데 뭐 내가 잘했지 뭐 그런 건가였나? 저희는 출구조사 결과를 출구조사 발표하기 한 2시간 전쯤이면 대충 압니다. 어떻게 이제 나왔는지를. 정보 소스가 있어서 되게 하는데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별로 이렇게 초조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선거를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선거는 이렇게 쉬운 선거는 없었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계속 뉴스를 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가 너무 재밌대 막. 그리고 뉴스를 보다가 혼자 막 울고. 뉴스 별것도 아닌데. 돌려보고.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뉴스인데 혼자 막 울고. 그리고 쪽팔리니까 안 들키려고 막 혼자.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염원 같은 게 실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간절한 소망이 실현된 것 아니, 때문에. 총리님이 그런 적이 없냐고. 총리님 막 뉴스 보면서 막 혼자 울고 막. 저는 대학교 입학시험도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선거도 7번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의원들한테 농담으로 그래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를 왜 떨어져? 안 울 줄 알았어요. 내가 안 울 줄 알았어. 앞으로 걱정되는 것도 있으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 분위기만으로 5년을 갈 수는 없잖아요? 정청래 노회찬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80몇 프로 정도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도 또 막 생길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여러 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금년에는 그렇게 위기가 올 것 같지는 않고 금년의 국정감사는 우리 정부가 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한 걸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우리는 이제 자료를 이제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대상은 박근혜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월까지 한 걸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날 거라고 이제 보고요. 이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12월 2일 날 무조건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법률입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적폐청산이라든가 개혁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80석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은 상정조차도 어렵거든요. 상정조차도. 그래서 그런 거에서 얼마만큼 정치력을 잘 발휘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잘 갈 수 있게끔 이제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과제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은 잘 지켜나가면서도 서로 간에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잘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각 상임위에서 장관들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무총리 청문회 하듯이. 그때는 우리 여당이 장관 후보자들을 어떻게 이제 감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호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제가 일요일 날 의원 워크숍에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 여당을 의원으로서 역할 또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내는 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시험 때 이제 오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노무현 8주기 특집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입문해서 대통령까지 가는 걸 봤던 당사자
후보자로서 대통령을 만들기도 했고, 초선 때 노무현 의원은 어땠어요? 다른 그 초선들과 달랐습니까? 예, 많이 다르죠. 저하고 이제 노동일을 같이 했는데요. 저는 평화민주당으로 그 정치를 시작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재야운동할 적엔 또 같이 하다가 출마할 때는 이제 부산에서 출마하고 저는 서울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당이 달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둘이 나란히 앉았기 때문에 그 노동위에서는 노동위 삼총사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가서 설득하자고 해놓고 가서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격정이 있고 이제 맞으면 뭐랄까 그러고 웅변 가잖아요. 웅변할 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만큼 잘해요. 웅변을.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 명패를 그때 집어 던졌잖아요. 저 같으면 못 던져요. 아니, 던진 건 아니고 그냥 세게 내려놓은 거라고 하시던데요. 아니, 내가 옆에 있었는데. 아니, 그때 그래서 그 의원 시절에 한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해서 의원직 사퇴도 한번 하셨잖아요. 사퇴낸 적도 예. 있었죠. 근데 어느 정도 다르냐면요. 부산에서 저도 요번에 이제 알았는데 부산에서 이제 거리에서 이제 막 이제 싸우다가 막 경찰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6월 항쟁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막 쳐들어오면은 노무현 대통령 바짝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 바닥에. 문재인 변호사는 오면은 경찰 잡으면 순순히 잡혀간다는 거예요. 노변은 바짝 너 엎어져가지고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그래고 그 문변은 잡아가면 살살 따라간다는 거예요. 살살 따라가다.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조서를 보면은 노 변호사는 한 장도 진술을 안 하고 백지래, 백지. 진술 거부를 네, 진술 행사하시고. 거부를 하고. 예. 근데 문변은 꼬박꼬박 답변해.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것처럼 두 분이 같은 사무실에서 공동 사무실을 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정치 저는 많이 다녔는데 한번 현대중공업에 갔는데 거기가 파업이 오래돼 가지고 굉장히 경찰이 많이 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지도부를 설득해서 맞으면 파업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이제 설득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가서 저는 설득해서 이제 파업을 그만하고 조직을 살려야 된다. 조직이 이제 깨져버리면 이 투쟁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부가 이제 붙잡혀 가고 한 1년 감옥살이하고 나와라. 그러면 그래 조직이 산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같이 설득하러 들어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선동을 해요.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둘이 안 맞는 거예요. 조직 깨지더라도 뭐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다녀보면은요, 이 격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를 나하고 얘기할 때. 문재인의 진화 과정을 지켜서 보셨잖아요. 많이 진화했습니까? 뭐랄까,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정말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서거하시고 나니까 정치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려고 했었는데, 본인도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몇 사람이 한번 점심을 모신 적이 있어요. 그때 김 대통령이 나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뒷일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그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날 듣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날 같이 들으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